자, 오늘 배울 작품은 우리가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 소설은요, 일단 제목에서 공간적 배경이 하나 등장을 하고,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계절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자, 따라서 제목만 읽어도 뭐가 돼요? 그렇지. 어떤 소설 속 상황이 형상화되고 있죠. 근데 과연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1964년 겨울밤에 어느 선술집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 선술집은 그냥 술집이에요. 나는 대학원생 안을 우연히 만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나라는 서술자 나왔으니까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인 거죠. 그리고 안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대학원생이래요. 근데 여러분, 대학원생인데 그냥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안이라는 성만 알아. 우연히 선술집에서 만나고요.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자리를 옮기던 중에 자신도 함께 갈 수 없겠냐고 묻는 사내와 함께 중국 요리집에 가게 됐어요. 그쵸? 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했어요. 이번에는 사내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이름을 모르죠? 아,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모두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성을 말한다거나 사내를 말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당시에 어떤 현대인들의 익명성을 뜻하는 소재예요. 즉, 이들은 다 익명성을 담보로 서로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요. 서로서로 연대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그 정도면 됐어 하는 어떤 거리감을 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분 이런 익명화된 인물들을 볼 때는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면 좋겠죠. 왜냐면 김춘수의 꽃에서는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없으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중국 요리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사내는 장례 비용 없어 죽은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고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사내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 요리집에서 나온 세 사람은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화재난 곳을 찾아간다. 불길 속에서 죽은 아내의 환영을 본 사내는 남은 돈을 모두 불 속에 던져버린다. 라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10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요. 가까이에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10발짝쯤은 떨어진 곳에서 아, 그만 울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죠. 즉, 인물들 간의 어떤 거리감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런 계절적 배경이라든지 거리의 상황이 조금 뭔가 차갑고 뭔가 냉정하고 이런 게 느껴지죠. 즉, 이런 배경, 묘사를 통해 당대 시대적 분위기도 묘사하고요. 작품 속 분위기도 당연히 묘사가 되겠죠. 작품의 어떤 쓸쓸한 분위기도 만들어지죠. 겨울밤의 거리에 바람만 휑휑 부는 거 뭔가 삭막하잖아요. 그쵸? 몹시 춥군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 뭐야? 그렇지. 뭔가 약간 서로서로 거리감이 있고 익명화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쵸? 여관에 들어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죠.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즉 나라는 인물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 방에서 같이 지내자라고 나름 사내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아는 어때? 이 사람은 아 우리 따로따로 지내자라고 약간 좀 이기적인 것까지는 아니죠. 개인주의적 면모를 보이죠.
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여러분. 얘네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해서 중국집에서 이제 같이 술 마신 사이예요. 아저씨는 그저 우리의 처번만 바란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간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두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나의 기분은 뭔가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겐 더 좁았던 셈이었다. 왜요? 이들은 같이 걸어가고 있었잖아. 추우니까 약간 조금 나란히 이렇게 붙어서, 그쵸?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지금 한 방 한 방 한 방 벽으로 나눠진 것들 뭐야? 어떤 익명의 공간처럼 좀 단절되고 서로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말했대요. 여러분, 이 사내가 자기가 혼자 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저씨 이꼴 사내입니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는.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완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쵸? 즉 어떤 공간, 그렇지? 약간 단절의 공간, 소외의 공간이라고 우리 앞에서 정리했죠?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조금 많이 개인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원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이요. 거기다 이제 묵을 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다 모든 걸 가짜로 적었다는 거야. 이런 것도 뭐겠어? 자신을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현대인들의 익명성을 뜻하는 거죠. 나의 존재를 감추고 싶은.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역시라고 해요, 역시. 예상했다는 거죠. 즉, 사내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뭐 하자고 했어? 방을 따로 쓰자고 했죠. 즉, 어느 정도 느낌이 왔는데도 그걸 무시했던 거야.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또 뭐라고 말해? 역시 죽어버렸대요. 그쵸? 역시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느낌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어젯밤에 만나서 술 마신 사이지만 잘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도망가자. 라고 좀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봐 가는 거잖아요. 이기심이 좀 있는 태도인 거죠. 즉 귀찮아질까 봐.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 봐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살해 의심.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그게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자살이죠.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이 내 발에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즉 여러분, 어떤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 그 개미 한 마리가 나를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즉, 이거는 나의 어떤, 죄책감, 이런 느낌이겠죠. 즉, 어제 계속 나랑 같이 있고 싶었던 게 사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뭔가 어떤 사내의 마음, 사내의 분신이자 자신의 어떤 마지막 양심 같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어젯밤에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증언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마음, 그쵸? 밖의 이른 아침에는 쌀국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아는 다시 한번 말하죠. 알면서도 같은 방을 안 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쵸?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짐작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까 그럼 역시라는 거는 그냥 느낌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느낌인가 보죠? 그는 코트에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 짐작했으면 넌 어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아는 나름대로 혼자 놓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안 죽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건 어떤 안의 사고인 거죠. 나는 뭔가 힘들 때 그냥 혼자 놔두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뭔가 좀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뭔가 좀 약간 굳이 뭐 교류할 거 있나? 혼자 해결하는 거지 뭐 이런 좀 폐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죠. 난 그 양반이 죽으려고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건 아니에요. 두려워졌대요. 또 내가 물어봤더니 그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을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젯밤 만났던 사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이 둘은 지금 성급히 자리를 뜨고 있어요. 왜냐? 귀찮아질까 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릴 때는 힘이 남아돌고 막 쌩쌩하니까 남일에 간섭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다 참여하고 놀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귀찮으니까 뭔가 다 손 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즉 이 두려워집니다라는 거는 어떤 안이 느낀 사내의 죽음 이후 뭔가 자기가 폭삭 늙어버린 느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어떤 허무함. '인간의 삶이 이런 건가?' 하는 어떤 근원적 고독감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늙어버린 것 같지 않냐?" 이 말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즉 우리가 뭔가 너무 약간 좀 세상사에 그냥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늙은 기성세대가 되는 느낌. 여러분 기성세대라는 건 이제 옛날 세대를 말하는 거죠. 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모든 일이 귀찮고 흥미도 없고 '아 나 이제 늙었나 봐. 나 이제 별로 뭐 에너지가 없어.'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두려운 거죠.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뭔가 현타가 좀 온 듯한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어떤 현대인의 익명성 으로 인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방황과 뭔가 좀 연대감의 상실. 연대라는 건 이제 서로서로 인제 뭐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인제 시대가 좀 그랬다라는 거를 현실 고발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대 시대가 좀 되게 그랬던 거죠. 사실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24년도 수능 특강 문학에 실린 작품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게 왜 안 나왔을까? 그래서 이 작품은 좀 나름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이고요. 이 당시가 이제 여러분 민주화 운동도 실패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간 좀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현타가 많이 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뭐 정부가 이제 조금 외교도 잘못하고 있었고 정부가 좀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어떤 좀 패배감이라든지 조금 이제 무력감을 많이 느끼던 시대에 창작된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죠.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표시해서 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